아침 햇살이 로마 시내를 밝힐 무렵 이미 한니발과 그의 군대가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로마 시민들은 처음엔 그저 헛소문이라 치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먼 곳을 순찰했던 기병들이 돌아와 소문을 확증했다. 이는 로마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 놓쳤다고? 길을 가던 한 상인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 있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트라시메노 호수에서의 참패도 모자라 이번엔 밤새 교란당의 전투도 없이 한니발의 탈출을 허용했다니. 대체 우리의 군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광장에서, 그리고 가정집에서도 연신 같은 말이 오갔다. 로마 시민들은 패배 그 자체보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을 놓쳤다는 사실에 더 큰 수치를 느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계 최강의 군단을 가진 도시를 자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실패로 인해 그 자부심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니발이라는 이름은 로마인들에게 단순히 위협적인 장군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그의 존재는 이미 공포와 경외의 상징이 되었다. 한니발은 아무리 많은 방해를 받아도 자신이 원하는 곳을 통과한다. 이 말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퍼졌다. 장사꾼들은 한니발이 지나갔다 하면 곧 전쟁으로 인해 피해가 클 것이라며 두려워했고, 농민들은 한니발에게 약탈당할까 전전긍긍했다. 원로원 의원들은 원로원 의원들대로 그가 로마를 언제 직접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잠 못 이루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누미디아 기병의 맹활약이 전해지면서 로마군이 야전에서조차 적에게 기병전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이 민중에게 알려졌다. 한니발이 보유한 부대의 다양성과 기동성, 특히 누미디아 기병은 로마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림자와 같다. 어떤 노병이 회상하듯 말했다. 전성기의 로마 기병도 뛰어났지만 누미디아 기병 앞에서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음이 드러났다. 도시 대로변을 지나는 병사들은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몇몇은 싸늘한 비난을 듣기도 했다. 어떻게든 한니발을 막아야지. 이대로면 그는 로마를 오만하게 조롱할 것이다. 전투다운 전투를 해보기나 했나? 도망치는 것밖에 모르지 않았나? 이처럼 민심이 흔들리자 원로원과 집정관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그 누구도 한니발의 위협을 부정할 수 없었고 모두가 로마의 대응 방식에 의문을 품었다. 파비우스는 한니발을 직접 대적하기보다는 그를 지치게 만들려 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결과는 한니발이 아펜니노를 넘도록 눈뜨고 놓쳤잖아. 원로원 회의장 복도에서 한 의원이 격분하여 소리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시민들과 원로원 전반에 깔린 수치와 공포는 한니발이 주는 군사적 위협을 넘어 로마의 심리적 정치적 안정까지 흔들고 있었다. 한편 한니발을 놓친 책임을 묻기 위해 원로원은 독재관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급히 소환했다. 그의 신중한 전략은 한때 최선의 해법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효과가 부족한 전술이라며 비난받고 있었다. 파비우스는 먼 길을 달려 수도로 돌아왔다.
원로원 의사당으로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씁쓸함이 어렸다. 원로원에 모인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거칠게 질문을 쏟아냈다. 독재관이시여, 한니발이 거듭 로마를 우롱하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밤에 적이 우리 진영을 교란했을 때 로마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번에도 전투를 회피하셨다는데 그 결과는 적군이 유유히 산맥을 넘어 사라진 것입니다. 신랄한 비난 속에서 파비우스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제 전략은 한니발과의 정면 충돌을 지연하며 그의 물자와 병력이 고갈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트라시메노에서 대패를 겪었습니다.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로마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로마인들은 조용히 참으면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의원이 선명히 외쳤다. 우린 로마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한니발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도 없을 뿐더러 적에게 계속 수치를 당할 뿐이지 않습니까? 파비우스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원로원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지만 그 결의 뒤에는 외로운 고뇌가 드러나 있었다. 의사당 밖으로 나오자 대기하던 로마 시민들은 마치 실패한 장수를 비난하듯 그에게 날선 시선을 보냈다. 어차피 싸울 마음도 없으면서 무얼 하러 군대를 끌고 다녔나? 지금도 한니발은 아펜니노 너머에서 로마를 향해 비웃고 있을 게 뻔하다. 파비우스는 땀에 젖은 손으로 두건을 고쳤으며 그들의 시선을 조용히 감내했다. 그는 자신의 전략이 로마를 구할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신념은 완강한 비난과 분노 앞에서 무력해 보였다. 신중함은 이제 부족하다. 원로원의 한 의원이 던진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울렸다. 내가 틀린 것인가? 아니면 로마인들이 너무 조급한 것인가? 파비우스의 마음은 혼돈에 휩싸였지만 그는 이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단단하게 주먹을 쥐었을 뿐이다. 원로원 내부는 분열이 심화되었다. 어떤 파벌은 여전히 파비우스의 방식에 공감하며 무리한 정면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미 속 시원한 승리를 갈망하고 있었다. 한니발이 깔아놓은 함정에 무조건 빠지지 말라는 점은 옳습니다. 파비우스를 지지하는 소수의 의원이 말했다. 그렇다고 매번 싸움을 피하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군의 사기와 시민들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는 군사도 정치도 그리고 민심도 한데 얽혀있는 거대한 기구였다. 파비우스의 소환으로 인해 그 복잡한 기구의 움직임이 더욱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결국 파비우스는 독재관직을 내려놓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원로원은 새롭게 선출할 지휘관에게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시민들은 활발한 방역을 통해 로마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푼 듯 보였다. 그러나 정작 병사들과 장교들 사이에서는 전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공유되고 있었다. 한니발의 강점은 단순한 전술력이나 교란책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로마인들의 사기와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를 계속 뛰어다니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결국은 의심과 분열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게 한니발이 진정 노리는 바일 것이다.
어느 베테랑 장교가 이렇게 토로하자 주위 병사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파비우스가 소환된 뒤 로마는 그 어느 때보다 한니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엔 민심이 폭발 직전이었고 무작정 돌진하기엔 최근의 사례가 보여주듯 큰 희생이 뒷달을 터였다. 원로원은 빠르게 움직였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병력을 재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의 동맹 도시들을 다시금 결속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한니발의 승리가 영원할 수는 없다. 한 원로원이 결기 어린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리가 당열하고 새로운 전술을 갈고 닦는다면 로마는 반드시 그를 무너뜨릴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주는 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아직 마음 깊숙이 두려움과 불신을 떨쳐내지 못했다. 한니발은 분명 명예로운 전투를 거부한다며 로마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동시에 어떤 방해도 뚫고 지나갈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럼에도 로마는 그리고 로마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실수와 굴욕을 발판 삼아 더 강해지고 어느 날 한니발을 정면에서 맞서 이기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로마는 또다시 시간을 벌며 새로운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해야 했다. 이날 이후 로마인들에게 파비우스라는 이름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쪽은 재앙을 피하며 로마를 구하려 했던 현명한 지휘관, 또 한쪽은 한니발의 도발에 제대로 맞서지 못해 수치를 당한 비겁한 장수. 하지만 로마 자체도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들 앞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한니발과 그로 인해 흔들리는 민심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트라시메노 호반에서 피로 얼룩진 패배가 있은 뒤 로마는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하기로 결심했다. 원로원 회의장에서 우울한 침묵을 깨고 각 계층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모였다. 이대로 한니발의 기세를 방치했다간 이탈리아 전체가 전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입니다. 원로원의 어느 노경이 힘겹게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결국 로마는 병력 증강을 단행했다. 기원전 218년에 6개 군단을 운영하던 것이 기원전 217년 트라시메노 패배 이후에는 11개 군단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기원전 216년 로마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민과 동맹도시 병사들을 징집하여 총 13개 군단, 약 10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편성했다. 군단의 구성. 각각의 군단에는 로마 시민병부터 이탈리아 동맹 도시 출신 병사들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었다. 로마의 전통적인 장비를 갖춘 중보병과 경무장 병사, 그리고 기병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누미디아 기병과의 전투 경험을 통해 로마는 기병대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전보다 기병 수를 늘리고 장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누미디아 기병 특유의 기동력과 기마술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막대한 전쟁 물자, 방패, 검, 투창, 갑옷, 투석구 등 대량의 무기와 방어구가 제조되었고 동맹 도시들에서도 식량과 목재, 금속 등이 속속 들어왔다. 신분을 막론하고 로마 시민들은 또다시 한니발에게 맞설 수 있는 대규모 군단을 결성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거리와 집회장마다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이들은 명예로운 승리를 갈망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야말로 한니발을 몰아낼 것이라는 기대가 번져갔다.
새로운 집정관 2명이 취임하면서 원로원과 군단 지휘부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는 명문 귀족 가문 출신으로 로마의 전통을 중시하고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신중한 전술을 지지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한니발의 날렵한 기동력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보다는 적의 보급을 차단하고 시간을 끌어 스스로 쇠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티렌티우스 바로는 평민 출신의 장군으로 공격적이고 과감한 전술을 선호했다. 그는 로마가 이미 트라시메노 호반에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지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병력을 확보했다고 보았다. 수적 유세를 활용해 한니발과 정면 충돌을 벌이고 결정적 승부로 로마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집정관은 각각의 방식대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테면 파울루스 진영에서는 한니발을 곧바로 추격하기보다는 적이 약탈을 시도하려는 경로를 미리 예측해 끊고 동맹 도시를 지켜서 병참선을 유지하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바로 진영에서는 적이 이탈리아를 휘저으며 로마를 농락하고 있다. 이럴 때야말로 대군으로 한니발을 포위해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 는 담대한 연설을 병사들에게 했다. 이러한 전략적 대립은 군단 전체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지휘관들도 각각 어느 집정관의 지휘를 따르느냐에 따라 행동 지침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지도자가 합의 없이 갈등만 빚는다면 로마군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 사이 한니발은 여전히 이탈리아를 무대로 로마군을 농락하고 있었다. 캄파니아와 풀리아를 오가며 동맹 도시를 겁박하거나 회유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약탈로 식량과 물자를 확보했다. 트라시메노 호반에서 보여준 전술처럼 그는 기민하고 유연한 전쟁 방식으로 로마군의 대응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로마가 병력을 늘리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약하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로마가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시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어느 도시가 로마의 충성심을 유지하려 하면 그 도시에 직접 타격을 가해 로마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니발이 직접 충돌하지 않고도 동맹 도시들 사이에서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로마의 결속을 흔드는 결과를 얻어냈다. 한니발의 이러한 기동과 심리전은 로마군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안겼다. 두 집정관 역시 그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는 한니발이 분명 칸네 근처나 혹은 풀리아 내륙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며 성급한 진군을 자제하려 했고, 티렌티우스 바로는 설령 적의 기만이 있더라도 대규모 병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적을 발견해 정면 승부를 벌이면 된다고 맞받았다. 기원전 216년 이 해는 로마와 한니발 간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란 예감이 로마시 전역에 퍼져 있었다. 새로이 편성된 13개 군단은 지금까지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군대로 병사들의 사기는 충만해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집정관 2명의 상반된 철학은 엄청난 잠재적 갈등 요소가 되리라는 의구심도 떨쳐낼 수 없었다. 로마 시민들은 전쟁의 기운이 고조됨에 따라 각자 기도와 제사를 올리며 무사귀환을 빌었다.
도시 광장과 가도마다 병사들의 행진과 무기를 수송하는 마차 소리가 이어지고 무수한 깃발들이 펄럭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한니발을 로마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고 그 목소리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이어졌다. 한편 한니발은 로마군의 대규모 결집 소식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지휘가 일관되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로마는 그들의 두 집정관 사이에서 벌어질 갈등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는 조용히 단검을 만지작거리며 다가올 칸네의 결전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결국 이듬해 여름 무더운 햇살 아래서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을 펼칠 태세를 갖추었다. 로마의 명예와 생존, 한니발의 승리와 이탈리아 장악이라는 목표가 칸네라는 지점에서 충돌할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쟁의 불길은 다시금 이탈리아 남부를 태우기 시작했다. 로마군의 증강과 두 집정관의 선택, 그리고 한니발의 기민함이 맞부딪히는 운명의 시험대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푸른 지중해의 바람을 머금은 이탈리아 남쪽 평야. 진영 곳곳에 펼쳐진 카르타고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니발은 커다란 지도 앞에서 몇 차례 손가락을 움직이며 로마 연합에 소속된 동맹 도시들의 위치를 짚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맴돌았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작은 교전의 승리가 아니요. 로마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대규모 승리. 그가 부하 장군들에게 말하자 장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도를 간파했다. 한니발이 트라시메노 호수에서와 같은 깜짝 승리에만 만족하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이윽고 포로로 잡혀온 동맹도시 출신 병사들이 진영으로 인도되었다. 그들 중에는 젊은 병사도 있었고 백발이 성성한 노장도 있었다. 모두 체념한 표정으로 무기를 빼앗긴 채 한니발 앞에 나열되었다. 한니발은 그들을 처형하거나 억류하지 않고 가볍게 손짓해 옷과 음식, 물을 나눠주도록 했다. 너희는 로마인도 아니지 않은가? 굳이 나와 싸울 이유가 무엇이겠나? 한니발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을 벗어난 행동에 포로 병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어떤 병사는 한니발이 건넨 빵과 물을 받아들고 갈라진 입술을 적시며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를 처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니발은 가볍게 웃었다. 로마는 너희를 동맹이라 부르지만 결국 너희를 앞세워 그들의 이익을 챙길 뿐이다. 가족과 고향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유를 찾도록 하지 않겠나? 그들은 그의 말에 쉽게 선동당하진 않았지만 한니발이 보여주는 자비와 온정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이윽고 한니발은 이 포로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뜻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다.